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만함 특파원입니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3월 14일 뉴욕 3대 지수는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FOMC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다우 지수는 전장 대비 1.05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전 거래일 대비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0.74%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전장 대비 2.04%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장 후반에 결국 보합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3대 지수는 장중에는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후에 특히 나스닥 지수가 2% 이상 빠지면서 큰 폭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빠졌던 만큼 지수 섹터가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가 또 오늘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에너지 관련 종목이 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중국과 유럽에서 좀 재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에 백신 관련주는 상승을 했고,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금융주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시장에서는 슈퍼위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3월 FOMC가 열리게 됩니다. 3월 FOMC는 지금 연준이 2018년 이후에 약 4년 만에 최초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기정사실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회의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3월 FOMC를 앞두고 조금 투자 심리가 약간의 관망세 그리고 지켜보는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전문가 멘트인데요. 네, 현재 이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지 않은 수준에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스냅백 랠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낙폭에서 이제 반등하는 랠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수가 점점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존의 저점이 새로운 고점이 되는 상황. 그러니까 즉 전체적으로 지수가 조금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투자자들은 이제 단기적인 저점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금 난망하다는 그런 언급이고요. 네, 또 다른 전문가입니다. JP모건 전략가인데요. 최근에 이제 원자재 시장에서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원유뿐만 아니라 금이라든지 팔라듐, 뭐 이런 금속, 비금속 시장과 농산물 시장에서도 엄청난 변동성이 관측이 되고 있죠. 이러한 변동성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된다면 이에 따른 경제적인 손해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어제 아시아장에서부터 시장 분위기가 이제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날까지 뉴욕 증시에서도 비슷한 심리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일부 중국 기업을 상장 폐지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굉장히 어제 중화권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중국의 기업이 미국의 회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이 기업들을 미국 증시에서 상장을 폐지할 수 있다라는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어제 아시아장에서 중국 본토 지수가 3% 안팎으로 상하이 지수와 선전 지수가 하락을 했었고요. 홍콩 항생 H 같은 지수는 거의 7% 가까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또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 지수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이에 따른 이런 좀 충격이 이날까지 미국 뉴욕장에서 계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 알리바바와 JD.com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들인데요. 미국의 ADR 형식으로 뉴욕 증시에도 상장이 되어 있죠. 이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알리바바가 장중 9% 가까이 이제 급락을 했었고요. 규제 리스크뿐만 아니라 중국 선전시 이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죄다 몰려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지역이죠. 선전시를 비롯한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선전시가 봉쇄가 되었고 또 기업들의 필수적인 생활 영위를 제외한 모든 기업들의 그 활동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도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그리고 또 결국에는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이어졌고요. 심리를 조금 취약하게 만든 요인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들 전문가들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드린 JP모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를 미국에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리세션이 베이스 아웃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자사가 전망하는 뭐 긍정적인 시나리오,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레벨에서 주가가 추가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월가에서는 이런 관련된 중국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규제 등을 비롯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조금 더 안 좋게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JP모건 같은 경우 오늘 알리바바와 JD닷컴의 투자 의견을 기존의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에서 언더웨이트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투자 권고 등급에서 보면은 비중 확대, 그 다음에 중립, 그 다음에 비중 축소인데요. 이제 두 단계 가까이 떨어뜨리면서 지금 현재 중국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중국 선전에 이제 봉쇄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의 대형 반도체주도 이제 일제히 영향을 조금 받았는데요. 선전에서 영업 활동이 이제 중단됐다는 소식 때문에 반도체에 필요한 이런 필수적인 부품들이 생산 차질, 그리고 또 반도체의 가장 큰 이슈인 공급망 차질 우려가 다시 한번 이제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2.6%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애플이 이제 겨우 이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차질을 벗어나고 있는 와중에 다시 한번 이런 부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애플의 주가에 강하게 하방 압력을 실었습니다. 이제 다른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3% 이상 하락을 했고요. 퀄컴은 오늘 7%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인텔도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네, 구글, 아마존, 테슬라 등 시총 대형 빅테크 종목들 전부 이제 3% 안팎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다시 또 중국에서 확산을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델타크론이라는 변이가 또 새로 확인이 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백신 관련주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화이자가 이제 오늘 4% 가까이 올랐고요. 존슨앤존슨 1.38% 상승을 했습니다. 또 이제 내일 3월 FOMC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선제적으로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장중 2.14%까지 오르면서 2019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뉴욕 증시에서도 최근 부진했었던 금융주들이 일제히 조금 강세를 보였습니다. 바클레이즈가 2% 이상 상승을 했고요. 또 비자와 마스터카드 같은 회사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가 증시 그리고 또 금융시장에 있어서 슈퍼위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긍정적인 의미로 슈퍼위크는 아니고요. FOMC뿐만 아니라 또 JP모건이 이제 관측을 했었죠. 러시아가 16일 날 디폴트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주요 신용 평가사들 무디스, 피치, S&P 같은 경우 다 러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정크 단계, 투기 단계로 하향을 한 상태고요. 이들 신용 평가사도 러시아의 디폴트, 국가의 채무 불이행 사태가 임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FOMC가 내일부터 15일, 16일 이틀 일정으로 열리고 16일 날 결과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또 같은 날인 16일 날 유럽장에서 이제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시장에는 긴장감이 높은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IMF 총재가 나서서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의 디폴트가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디폴트가 더 이상 불가능한 사건은 아니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러시아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접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결국 관건은 이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한 이유, 이것이 세계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글로벌 IB들이나 전문가들은 이 러시아의 디폴트가 전 세계적인 시스템적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까지 추정에 따르면 글로벌 은행들의 러시아에 대한 익스포저, 그러니까 노출도는 1,200억 달러 수준으로 이제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시스템적인 어떤 붕괴로 이끌 만큼의 상당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행이라든지 채권 빅펌의 경우 러시아에 대한 상당한 익스포저가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감이 높은 상황이고요. 지금 채권을 다루는 회사 중에서는 핀코가 러시아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시티은행 중에서는 시티그룹이 러시아에 대한 노출도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웰스파고 같은 경우 오늘 시티그룹의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 관련 소식 간단히 짚어보고 가면요. 오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4차 회담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2시간가량 진행이 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우크라 관료가 이제 외신에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목적은 현재 이제 이런 교전을 중단을 하고 또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즉각적으로 철수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한 안전의 보장을 우크라이나는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관련된 어떤 개념이라든지 두 양국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아 이 회담은 이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네, 오늘 조금 긍정적인 주가에 조금 긍정적인 소식으로 읽힐 수 있는 것은 이제 유가인데요. 오늘 유가가 정말 오랜만에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하락을 했습니다. 100달러, 네, 오늘 WTI 가격이 장중 거의 9%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99.76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캐나다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이제 발표를 한 상태이지만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는 이제 치솟지는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WTI가 미국과 영국 그리고 캐나다의 에너지 제재에도 불구하고 130달러 배럴당 130달러까지는 치솟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그래도 130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치솟지는 않을 것이라는 약간의 안도감이 지금 최근에 유가의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가장 안 좋을 때는 악재가 발표됐을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악재가 발표되기 직전에 어떤 불확실성이 가장 높을 때가 또 시장에는 가장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제재가 발표된 현재 시점에서는 그 구간은 벗어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안도감이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내일이 대망의 날인데요. 3월 FOMC의 1일차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 이번 3월 FOMC에서는 25bp 인상이 기정사실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50bp 인상에 대한 갑론을박도 많았지만 결국 우크라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이라는 것이 거의 100% 금융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이번 3월 FOMC에서 이제 25bp 금리 인상은 예상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FOMC로 보고 있는데요. 연준이 이제 최초로 본격적인 긴축 궤도에 오르는 FOMC만큼 이번 3월 FOMC에서 향후 추가 인상이라든지 향후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힌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연준의 점도표와 경제 전망이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CNBC 기사입니다. 3월에 금리가 25bp 인상된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have no doub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스테이트 스트리트 전문가인데요. 25bp 인상은 주어진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후에 무엇이 오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점도표라든지 경제 전망, 그리고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시장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 25bp 인상이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느냐, 25bp 인상을 비둘기파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혹은 덜 비둘기파적으로 할 것이냐, 혹은 매파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느냐에 지금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점도표를 통해서 이제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를 볼 수 있겠죠. 이번 긴축 과정으로 얼만큼의 금리 인상이 총 단행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시장은 올해 연준이 7번 금리를 인상할 것을 채권 가격이 반영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네,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점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 GDP 전망치 또한 이제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언급이 나온 내용이지만 대차대조표 축소를 하겠다는 것, 대차대조표 축소에 관련해서는 그것을 하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보다도 더 큰 영향을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힌트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티은행의 경우 대차대조표 축소가 이제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5월 혹은 6월에 이것에 관련된 대차대조표를 어떻게 축소하겠다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연준이 발표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이번 FOMC에 관련돼서 얘기한 것 중에서 조금 재밌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회의, 즉 25bp 인상을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회의이지만 또 동시에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상한 회의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대차대조표 축소라든지 향후 연준의 긴축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미국은 지난 주말부터 서머타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과 시차가 이제 1시간 줄어들면서 저도 조금 더 빨리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은 이제 정말 중요한 회의죠. 3월 FOMC에 관련된 소식에 결과는 내일 발표가 되지 않겠지만 관련 소식을 또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